여러분은 매년 받는 건강검진, 과연 모두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얻기 위해 찾습니다. 혹시라도 병을 미리 발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종합검진센터에 가서 수십 가지 검사를 받고 나오면 이제 괜찮다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제가 6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모든 검진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진 때문에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0대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해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지는 늘 두꺼웠고 이것도 좀 이상하다, 저것도 수치가 살짝 높다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환자분은 정상 범위 안에 드는 사소한 수치 변동 때문에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추가 검사를 하느라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검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사를 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해롭기도 합니다. 나이, 가족력, 생활습관, 현재 증상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력이 전혀 없는 30대 젊은이에게 매년 폐 CT를 찍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방이 아니라 과잉 진료입니다. 또한 우리는 병원에서 권하니 다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경영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필요 이상의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환자, 즉 여러분 스스로가 정보를 가지고 똑똑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검진의 목적은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익보다 해가 크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검진이 반드시 필요한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60년 진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불필요한 검진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수명, 즉 스스로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까지 습관처럼 받아왔던 검진들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받는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2장부터는 건강검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무분별한 검진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왜 존재할까요? 단순합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기 진단은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위암이나 대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되면 완치율이 훨씬 높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 질환도 정기적인 측정으로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면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검진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검진의 목적이 조기 발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점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빠뜨리면 어쩌지? 이것도 검진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사람들을 불필요한 검사로 몰아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위한 검진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검진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데 이게 큰 병이 아닌가요? 라며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알고 보면 정상 범위 안에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불안해져 있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없는 검사와 진료의 악순환이 이어지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CT를 찍다가 불필요한 작은 결절이 발견되면 환자는 암이 아닌데도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조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반복적인 추적 검사까지 이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되지요.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진의 본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연령, 가족력, 증상,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건강한 청년에게 위대장 내시경을 매년 권유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반대로 50대 이상에서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죠. 이처럼 검진의 필요성은 개인별로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50가지가 넘는 검사를 묶어서 판매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권하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의학적 근거가 약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결국 환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원래 삶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받아버리면 그 도구가 오히려 삶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검진의 함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검진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검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결과가 내 삶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검진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 중 첫 번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과잉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CT와 MRI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해상도 장비로 자세히 찍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CT, MRI 검사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사선 노출 문제입니다. CT 검사는 일반 엑스레이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한 방사선을 몸에 쏘입니다. 한 번 찍는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세포, DNA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도 불필요한 CT 노출이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우연한 발견의 함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차원에서 폐 CT를 찍었는데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양성이거나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크기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결국 조직 검사, 반복 CT, MRI까지 이어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안과 비용, 합병증 위험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셋째, 비용 문제입니다. CT와 MRI는 단일 검사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얼핏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병원 매출만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물론 CT와 MRI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한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 혹은 특정 장기에 암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고 위험인자도 없는 사람이 단순히 혹시 모르니까 찍어두자는 이유로 매년 찍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에 매번 뇌 MRI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된 아주 작은 혈관 기형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추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늘 불안했고 검사비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경우야말로 검진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CT와 MRI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안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찍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를 입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의학적 근거와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검진의 목적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불필요한 CT, MRI 검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가장 흔히 권유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검사 패키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고 간단해 보이죠. 팔에서 피 한 번 뽑는 것으로 수십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에는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콜레스테롤, 간신장 기능 검사, 혈액학적 기본 수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만성질환이나 대사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권하는 프리미엄 혈액 검사 패키지를 들여다보면 특정 암 표지자, 호르몬 수치, 심지어는 일반인에게 의미 없는 희귀 질환 관련 수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치들이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암 표지자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서 실제 암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양성으로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하고 추가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검사에 수십만 원을 쓰는 겁니다. 둘째, 불필요한 불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종합 혈액 검사 패키지에서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일시적인 피로, 약물 복용, 심지어 전날 음주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미 간이 나쁜 게 아닐까? 라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초음파, CT까지 이어졌고 몇 달간 스트레스와 검사비 부담 속에 지내셨습니다. 결론은 단순한 일시적 수치 변화였죠. 이런 불필요한 불안은 검진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셋째,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는 점입니다. 종합 혈액 검사 패키지는 많게는 5만 100개 항목 이상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검사는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인에게 의미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검사입니다. 즉 10만 원, 20만 원을 더 내고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했지만 정작 얻는 정보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넷째, 개인 맞춤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의 진짜 가치는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사람, 특정 증상이 있는 사람, 혹은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검사를 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검사만 정확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쓸데없는 결과에 휘둘리고 필요 없는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혈액 검사 패키지를 권유받았을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검사가 내 건강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결과가 내 삶을 실제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 검사는 아마도 필요 없는 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불필요한 종합 혈액 검사 패키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으로 꼽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가 심장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리 정밀하게 검사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종종 심장 정밀검사 패키지를 권합니다.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CT 관상 동맥 조영술, 심전도 변형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역시 무분별하게 받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상인에게는 과잉 진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심장 검사는 원래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증상 같은 분명한 이상이 있을 때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고 위험인자도 없는 사람에게 고가의 검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40대 직장인 어씨가 회사 건강검진에서 심장 CT를 받았는데 아주 미세한 혈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이었지만 환자는 심장병이 있대요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수개월간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CT 관상동맥 조영술은 방사선과 조영제 노출이 필수적입니다. 조영제는 드물지만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확인 차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은 몸에 부담만 주는 셈입니다. 셋째,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심장 정밀 검사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큰 의미 있는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환자는 비싼 돈을 냈는데 안심도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늘었다라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상만 발견돼도 환자는 과도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에서 일시적인 부정맥이 보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무해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결국 병원에 반복적으로 내원하고 불필요한 약을 먹으며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심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흉통이 자주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위험 인자가 많은 분이라면 심장 검진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검사를 남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 정밀 검사는 증상과 위험 인자가 있을 때만 필요하다. 정상인에게는 불필요한 과잉 검진일 뿐이며 불안과 비용, 심지어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 번째로 증거 없는 심장 정밀 검사 남용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으로 꼽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는 건강에 해를 끼치고 불안과 비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검진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4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개인 맞춤형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기존 질환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건강한 남성에게 매년 CT를 권하는 것은 과잉검진이지만 50대 흡연자라면 폐암 검진으로 저설량 C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 역시 40대 이후라면 유방 촬영이나 자궁경 부암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남성에게는 불필요합니다. 즉, 내 몸의 상황을 기준으로 검사 항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각국의 의학학회는 오랜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후 일정 주기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뇌 MRI를 증상 없는 일반인에게 매년 찍으라는 권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 검사가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성과 위험성의 균형입니다. 검사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을 수반합니다. 방사선 노출, 조영제 부작용, 우연한 발견으로 인한 과잉치료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위험보다 크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검사는 아마 필요하지 않은 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입니다. 패키지 상품에 끌려서 무작정 검사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와 상의하고 꼭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만성질환 같은 개인적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최적의 검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환자는 몇 년간 종합검진 패키지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MRI는 매년 찍으셨습니다.
결국 대장에 큰 용종이 뒤늦게 발견됐는데 조금만 일찍 내시경을 받았다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건강검진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 그 목적을 벗어나면 과잉검진이 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내 상황, 근거, 위험, 전문가 상담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건강검진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검진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검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검진은 병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안심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걱정을 덜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는 순간 검진은 그 가치를 잃습니다. 둘째,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령, 성별, 가족력, 흡연 여부, 식습관, 운동 습관 등 모든 요소가 건강검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폐암 검진이 필요할 수 있고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내시경을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은 굳이 매년 고가의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의 특성을 기준으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필요 없는 검사는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는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꼭 필요한 검사도 있지만 단순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과잉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에게 이 검사가 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검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검진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검진을 무조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꼭 필요한 검진은 주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은 일정 연령 이후 510년마다 받아야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필요한 검진을 건너뛰는 것은 과잉 검사만큼 위험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검진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몸을 이해하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